BYD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그동안은 정말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의 보급을 최우선시했던 BYD가 이렇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뛰어든 이상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이미 자율주행 쪽에서도 그리고 훨씬 더 본격화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하이 로컬에서 좀 다른 중국을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BYD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BYD의 A와 H 주가를 합쳐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작년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간단히 BYD의 비즈니스를 좀 리뷰를 해보면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1위가 BYD이고 누적 판매량은 427만 대로서 전년 대비 41%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는 425만 대로 역시 전년 대비해서 41%가 늘었고 해외 판매는 42만 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 72%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30만 대를 팔았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가 늘었고, 이걸 좀 발라서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7만 대고 순수한 전기차는 13만 대 가까이 됩니다. 각각 78%, 19%가 늘어났습니다. 1월 달에 수출은 단월 수출량으로서는 역대 최고인 6.6만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해서 83%, 그리고 12월 달 대비해서는 16%가 늘어나면서 금년도의 수출 규모가 작년에 2배 이상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1월 달에 월 판매량은 영국이 작년보다 5배 정도 늘었고 스페인은 7배 늘었고 포르투갈은 2배 늘었습니다. BYD가 전통적으로 잘 팔렸던 동남아를 좀 돌아보면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가 바로 BYD입니다. 태국의 자동차는 등록 순위 1위가 BYD고 시장 점유율은 40%를 차지하고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판매도 1위가 BYD입니다. 물론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BYD의 한국 진출, 그리고 3가지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도 적극적인 가격 전략을 통해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보면 BYD의 순이익은 작년에 408억 위엔이었습니다. 재작년보다 36%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금년과 내년도에도 20%, 22%씩 늘면서 508억 위엔 그리고 618억 위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의 많은 증권사들이 BYD에 대해서 리밸류에이션, 가치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타이 증권 같은 경우는 BYD가 금년도에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퍼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매수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죠. 왜냐하면 응용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별로 자율주행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졌었던 BYD가 최근에 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정도로 자율주행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을까요? 사실은 BYD가 3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에는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불과 100여 명에 불과했던 자율주행의 인력들이 지금은
5천여 명으로 엄청나게 늘리고 확대를 하면서 이미 중국 최대의 자율주행 내부 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월 10일에 이렇게 왕추한푸 회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신지안이라고 하는 BYD의 고유 브랜드를 런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U9 가장 탑 모델인데 그걸 가지고 야간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시장 전략 측면에서 BYD는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능은 추가하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BYD는 천신지안을 전체 모델에 탑재를 해서 스마트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L2와 L3 중간 정도의 꽤 괜찮은 자율주행 기술을 불과 10만 위엔데 2천만 원 정도까지 내리면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그래서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눈여겨봤던 것이 BYD가 자율주행 천신의 눈을 출시한 이후에 BYD의 주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 정도가 올랐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위엔을 돌파했던 반면에 자율주행의 강자로서 여겨졌던 샤오펑의 홍콩 주식은 당일날 9% 하락을 했습니다. BYD의 천신지안은 세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구분을 했는데 A타입 같은 경우는 지능적인 스마트 주행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3개의 레이더를 탑재한 버전으로서 딥파일럿 600으로 불리는데 전국적으로 지도 없이 주행이 가능하고 이사방 주차를 지원하면서 브랜드 쪽으로는 U9 같은 양왕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이고, B타입은 단일 레이더 버전 그 딥파일럿 300으로 분류가 되면서 전국 무지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또 2, 3방 주차를 지원하는데 브랜드로서는 덩스라든가 BYD의 브랜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C타입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고 딥파일럿 100으로 불리는데 아마 5개의 웨이브 레이더하고 12개의 카메라나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60도의 사각이 없는 무사각 감지가 가능하고 최대 탐지 거리는 350m 이 정도로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미 고속도로라든가 커브길 이런 구간에서 주행 보조, 항해 보조 주행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또 자동 주차라든가 이런 기능이 웬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1개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7만 위엔짜리 하이오 모델부터 20만 원까지를 C타입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타입 같은 저가형에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게시물에도 올렸었는데 북경의 스타트업인 모멘타라고 하는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고가형에는 화웨이의 솔루션을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 또 다중 센서를 통합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잘 믹스를 해서 3,000에서 4,000 위엔 정도,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까지 낮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만 위엔 또는 15만 위엔대까지도 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친의 LDM-i 같은 그 모델의 가격은 11만 위엔 정도,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샤오펑의 모나 M03 모델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 모델이 1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BYD 모델이 더 싼 그런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해서 그 XNGP 시스템인데 이쪽에서는 침투율 자체가 2년 전만 해도 한 35% 정도 됐는데 화웨이에서도 ADS 2.0이라는 시스템을 원지에라든가 지지에 등의 모델에 장착을 하면서 샤오펑의 그 침투율 자체를 갉아먹고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는데 샤오펑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흐름은 괜찮았는데 이번에 BYD의 전략이 나오면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가격전 때문에 금년도는 확실히 현금이 모자라서 가격전에 지속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재편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YD는 일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확산을 시켜서 H노화 기능을 전체 모델에 보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H노화는 고속도로, 여기서 하이웨이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의 약자이고요. 그 상위 버전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시티, 도시 내에서의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자율주행의 기능도 좀 더 업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C노화라고 해서 시티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합니다. BYD 같은 경우에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전체 모델의 자율주행 버전의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 L2 버전 이상을 탑재한 BYD의 자동차는 440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일일 주행거리가 7,2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레벨이면은 테슬라의 작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2025년에 중국 전체적으로 L2 플러스급의 자율주행의 침투율은 40%를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만 yuan대의 그 모델들의 노화 기능의 보급률, H노화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은 60% 정도로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YD는 화웨이의 ADS 3.0 같은 조금은 고급진 그런 스마트 자율주행 기능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는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의 자율주행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C노화 기능 같은 경우는 샤오펑이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은 더 앞서 있는, 그래서 BYD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테슬라의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 오토파일럿이죠. 이런 쪽은 세계적으로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뭐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 달이 되면은 무인 감독 버전의 FSD의 완전한 자율주행의 공유 서비스도 출시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찌되었건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 모델 3라든가 모델 Y 등의 추가적인 그런 결제를 통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하지만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그동안은 정말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의 보급을 최우선시했던 BYD가 이렇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뛰어든 이상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이미 자율주행 쪽에서도 그리고 훨씬 더 본격화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중국 투자의 기회를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는 저희 샹하이 클래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따라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